안녕하세요, 배현약사입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중요한 약물 부작용 이야기, 별중약부. 이번 시간에는 출혈을 증가시킬 수 있는 약물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출혈이라고 하면은 되게 무서워지잖아요. 일단은 피가 밖으로 많이 빠져나간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단순한 문제는 아니겠죠. 우리 몸에서 혈액이 일정 정도 유지가 돼 있어야 하는데, 우리 몸에서요 생수병 한 반 정도, 1.5리터짜리 반 정도, 750ml 정도만 혈액이 빠져나간다 하더라도 우리 몸은 굉장히 신경이 불안해지고 예민해지고 혈압이 떨어지는 이러한 증상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혈관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폐쇄된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물론 약간의 물이 이동할 수 있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중요한 성분들, 우리가 혈구라고 하는 중요한 성분들은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되어 있는 것이 기본 구조죠. 하지만 이러한 외상이라든지 뭐 다쳤다든지 등등으로 인해서 혈관이 손상이 있게 되면 바깥으로 혈액이 빠져나가서 출혈이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출혈을 막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는 응고 시스템이라는 게 작동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하나가 혈소판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혈소판이라고 하는 것이 출혈된 부위에 들러붙어서 이렇게 막게 되면 아무래도 출혈이 더 이상 생기지 않고, 출혈이 생기지 않게 됨으로써 내 몸을 보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것을 혈전이라고 하는데요. 혈전이 무조건 나쁜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우리 몸의 출혈을 막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 이 혈전이라고 하는 것이 과도하게 생성돼서, 즉 혈관에 상처가 생겼는데 이 상처 생긴 부분에 혈전이 무더기로 생겨서 그게 피떡을 형성하고 있을 때, 이것이 떨어져 나옴으로 인해서 작은 혈관들을 막게 되면, 혈관이 막히게 됨으로 인해서 그 막힌 곳에 있는 부분이 전부 다 죽어버릴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죽어버리게 되는 현상을 색전증 또는 혈전증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머리 쪽으로 가는 것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머리 쪽뿐만이 아니라 다리라든지 이런 곳에도 역시 혈전이 막는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고요. 특히 심혈관 쪽으로 가게 되면, 심장 쪽으로 가게 되면 심장에 산소를 공급하는 혈관을 막아서 심장을 멎게 만드는 부분도 생기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거죠. 고콜레스테롤 혈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이러한 증상들이 조금 더 심하게 발생할 수가 있어서, 사실은 혈전을 억제하는 방법들을 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혈전을 억제하는 제제들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혈전 자체를 생성하지 못하도록 하는 항혈소판 약들이 있고, 그리고 생긴 혈전을 녹여버릴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항고제들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각각 좀 다른데요. 우리가 임상상으로 사용할 때는 가장 많이 쓰는 건 항혈소판 제제를 많이 쓰게 되죠.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아스피린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저용량 아스피린 제제 100ml짜리를 지속적으로 쓴다, 이런 것은 아스피린이 작용하는 항혈소판 효과 때문입니다. 혈소판이 응집되는 걸 막아서 장기간 이 아스피린 제제를 쓰게 되면은 출혈이 증가한다, 이렇게 되게 돼 있고요. 특히 유장관 출혈이 증가했을 때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출혈로 인해서 여러 가지 몸에 이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주의해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플라빅스로 대표되는 클로피도그렐 역시 항혈소판 제제라고 보시면 되겠고, 요즘에는 프라스그렐이라든지 또는 티카그렐러 성분들이 클로피도그렐의 부작용을 줄이면서 만들어진 약들인데요. 요즘에 이쪽이 조금 더 많이 쓰이는 추세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항응고제는 혈액을 묽게 만들어주는데요. 와파린이 대표적이죠. 그래서 뇌졸중이라든지 이런 증세가 있었을 때는 와파린을 사용하게 되겠죠. 그런데 와파린은 지속적으로 혈중 모니터링을 계속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불편함을 덜기 위해서 다비가트란이나 리바록사반 제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제제들이 혈전을 막고 혈액 응고를 막기 위해서 처방이 되고 있다는 점을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 일반적으로 심혈관계 질환이 있었던 경우에는 꼭 처방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나타나고 있는지도 꼭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병원 진찰을 통해서 이러한 경우에 다른 출혈 증상들이 있는지를 꼭 확인해야 하는데, 우리가 신체에서는 피부 쪽에서는 부딪히지 않았는데도 멍이 잘 든다든지, 또는 코피가 계속 난다든지, 안구 출혈이 있다든지, 이러한 경우에는 출혈이 과도하게 일어나서 발생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의사나 약사와 상의를 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약물에 의해서만 나타날 수 있느냐, 이렇게 볼 수 없는 것이 우리가 먹는 것에 의해서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데요. 요즘에는 건강기능성식품이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시장이 열려 있는데, 여기에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제제들이
출혈성 증상을 증가시킬 수 있는 제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때문에 어떠한 항응고에 관련되어 있는 약물을 드신다, 특히 항혈소판 제제를 드신다 이런다면 반드시 지금 제시해드리는 요 성분들에 나와 있는 것들은 굉장히 주의해서 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종류가 굉장히 많죠. 마늘, 콘드로이틴, 폴리코사놀, 생강, 글루코사민, 포도주, 인삼, 알코올, 울금, 은행잎, 카페인, 나토키나제, 감초, 정향, 가시오과피, 캡사이신, 대구간유, 양파, 소팔메토 열매 추출물, 당귀, 탱자나무 열매, 단삼, 호로파, 비타민 K, 황금, 아마씨, 오메가, 그리고 요즘에는 전칠이라고 하는 약도 여기에 포함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항응고제를 드시는 경우라면 지금 나와 있는 제제들을 반드시 조심해야 되지만 비타민 K라고 하는 성분도 되게 조심해야 되는데요. 이거는 응고를 도와주는 성분이기 때문에 항응고제 효과를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비타민 K가 너무 다량으로 들어가 있는 영양제라든지 또는 식품을 너무 많이 드시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출혈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치거나 이럴 때 이제 어쩔 수 없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수술 등의 상황에서 출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출혈을 일으킬 수 있는 수술이라든지 또는 의료적 행위를 할 때는 약물 복용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지금 나와 있는 약물처럼 와파린 같은 경우에는 중요 수술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는 5일에서 7일 전, 다비가트라는 경우에는 24시간 전, 아피사반이나 리바로사반 같은 경우도 역시 24시간 전 이렇게 중단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항혈소판 약, 우리가 아스피린 많이 드시는데요. 아스피린 같은 경우에는 7일에서 10일 전, 클로피드그레 같은 경우에는 14일 전, 티클로디핀, 실로스타졸, 디피리다몰, 리바프로스트 같은 경우에도 각각 출혈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요 나와 있는 시일 전에는 복용을 중단하고 증상이 의료 수술을 마친 이후에 복용하시도록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스피린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진통제와 병용했을 때 아스피린의 약효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스피린을 지속적으로 복용하실 때는 영향을 미치는 진통제를 복용하는 것인지 반드시 약사에게 확인하셔서 만약에 아스피린과 영향을 끼치는 진통제를 복용하시게 된다면 약물 투여 간격을 반드시 떼어주시고 드신다고 하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뭐 멍이 자주 든다거나 코피가 좀 난다거나 하는 것들 또는 안구 출혈이 생긴다거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사소하게 그냥 지나치려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이것이 나의 몸에 출혈을 과다하게 일으킬 수 있는 현상일 수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해 두시고 내가 드시는 다른 건강보조식품이나 음식류라든지 또는 뭐 이러한 일반 의약품에 의해서도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점을 오늘 말씀드리면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중요한 약물부작용 이야기 결중약분을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들은 댓글 달아주시도록 하시고요.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